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이야기를 다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서 지난 주말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육군 54단 해룡여단이 지난 22일 경북 울진 비행훈련원에서 민관, 군경, 소방이 참여한 대테러 종합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은 테러범이 비행장 내부에 침투해 시설물을 파괴하고 추가 폭발물을 설치한 것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한 우리 군의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40일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 복구에 누적 인원 5만 5천여 명, 장비 1,390여 대를 투입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등에 매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양국 간의 경제 통상 분야부터 한미동맹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 이태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재미 동포들을 만나 만찬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25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진행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외교 안보 사안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며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의 현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주한미군의 좀 미래형 전략과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좀 필요해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 나가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한미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시찰하고 서재필 기념관 방문을 끝으로 미국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아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安全保障、経済安全保障分野については、現下の戦略環境の下、両国間の戦略的な意思疎通を強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 등 새로운 위협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17년 만입니다.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체계는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국민이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실험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격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시점에 이뤄지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2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총국이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 미사일의 전투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전일 목표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미사일 무기 체계가 다양한 공중 목표에 대한 전투적 소공성이 우월하며 가동과 반응 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량된 두 종류의 탄들의 기술적 특성이 서로 다른 공중 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으며 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중앙위 1부부장 등 수뇌부들도 자리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번 시험 발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순방 출시일에 맞춰 이뤄졌고 올해 UFS 연습 기간 중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3일 오전 남포 일대에서 진행한 북한의 훈련 및 무기 개발 동향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54단 해룡여단이 울진 비행장에서 민관 군경 소방과 함께 통합 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테러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각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행장 내부로 침투한 테러범이 폭발물을 설치해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가합니다. 연막탄이 터지며 긴박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차륜형 장갑차가 신속히 배치되고 테러범의 항공기 피탈 시도가 저지됩니다. 경찰 특공대는 패스트로프를 이용해 강화하고 군사경찰단은 관제탑과 경납고 일대를 수색합니다. 전투 요원들이 사방으로 배치돼 테러범의 움직임을 차단합니다. 이번 대테러 종합훈련으로 어떠한 테러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초동 조치가 작전을 조기에 종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진 상황은 폭발물 탐지와 처리입니다. 군 특수폭발물 처리반과 경찰 수색견이 항공기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고 소방대는 제독수를 설치해 화생방 위협에 대비합니다. 부상자를 후송하는 의료진의 움직임 속에서 민관, 군경, 소방의 합동 대응 절차가 치밀하게 이어집니다. 이번 훈련은 항공기 피탈과 폭발물 테러까지 가장한 고강도 대응 훈련으로 부대는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훈련 참가 장병들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계속되는 테러 위협과 안보 정세에 맞는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민, 관, 군, 경, 소방의 통합 방위 태세 완비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테러와 재난 등 어떠한 위협 상황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확인한 육군 54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로서 사명을 다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30기갑여단 비호대대가 NTC 훈련 출정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훈련단은 추운 겨울부터 뜨거운 여름까지 실시한 전술훈련을 통해 현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성효 기자가 출정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르른 하늘 아래 열맞춰 모인 NTC 훈련단. 우렁찬 경례와 함께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군경 김종훈 등 123명은 2025년 8월 25일부로 한미 소부대 연합훈련 출정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육군 30기갑여단 비호대대를 모체로 한 2025 NTC 훈련단이 부대 연병장에서 미 NTC 연합 소부대 훈련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낯설고 힘든 여정은 때로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된 자에게 도전은 결코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출정식에는 30기갑여단 예하 비호대대 장병들을 비롯해
함께 훈련을 진행한 미군 장병들도 참석해 장병들의 뜻깊은 출정을 응원했습니다. 훈련단은 지난 2월부터 미국 국립훈련센터 NTC에서 진행하는 훈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투사격 훈련 등 주야간 전투 절차 숙달과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작전 상황별 시나리오 훈련과 더불어 장비 정비, 전술 토의 등을 통해 전투력을 다진 훈련단은 육군의 대표주자라는 자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세계 최강군인 미군과 함께 훈련을 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고 강하다는 것을 성과로서 증명하고 오겠습니다. 안전하게 오겠습니다. 필승! 낯선 환경으로 훈련을 떠나는 장병들은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실 아버지, 늘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 오빠, 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 동생, 그리고 조국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비행 시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연락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걱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도 많이 이해해주고 건강히 잘 다녀오는 걸 목표로 해서 최대한 이제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다녀와. 올해로 9번째를 맞는 NTC 훈련에서 기계화 부대로는 3번째로 참가하는 30기갑 여단 비호대대 NTC 훈련단. 훈련단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다음 달 24일까지 모하비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을 헤치며 미 이사단 이스트라이커 여단과 함께 훈련을 이어갑니다. 힘찬 시작을 알린 훈련단은 수개월간 갈고 닦은 전투태세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해낼 것입니다. 천하제일 광개토군단!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지난 7월부터 37일간 이어진 우리 군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이 마무리됐습니다. 군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46개 시군구의 복구를 위해 인력 5만 5천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폭우가 내린 46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복구를 위해 누적 인원 5만 5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육군에서는 특수전사령부와 8기동사단, 수도기계화, 9, 17, 31, 32, 39 보병사단, 201 신속대응여단의 장병들이 투입됐습니다. 공군에서는 1, 20 전투비행단, 3 훈련비행단, 방공관제사령부, 2 미사일 방어여단이, 해병대에서는 1사단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피해가 컸던 경기도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에서는 각각 누적 2만 640여 명, 17,180여 명의 장병이 투입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실종자 수색 또한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달 13일에서 14일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 때도 서울과 인천시, 경기 의정부, 고양시 등 지역의 장병 1,240여 명이 투입돼 침수 가옥을 정리하고 도로의 토사를 제거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재난안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한반도의 미군 전략자산인 F-35A와 F-35B 등 스텔스 전투기 2종이 잇따라 전개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스텔스 전투기 2종은 한미 UFS 연습 참가의 일환으로 일본의 가데나 및 이와쿠니 기지에서 군산 소재 주한미군 공군기지로 최소 10여 대가 전개했습니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최근 5개월 동안 훈련 참가 등을 목적으로 편대 단위로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군산기지에 전개된 F-35A와 B는 UFS 연습을 맞아 진행하는 실기동 훈련과 통합작전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패트리엇 포대가 중동으로 옮겨가며 생긴 방공 공백을 5세대 전투기들이 메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임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신임 인사복지실장은 1995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계획예산관과 감사관, 전북지방병무청장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김 실장은 앞서 인사복지실장을 역임한 바 있어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과 군 의료체계 발전 등 인사복지 분야 국정과제와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김천 상무가 23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홈경기에서 수원FC를 3대2로 꺾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한 김천 상무. 서울전과 같은 화끈한 경기를 예고했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반 2분 만에 이동경 병장이 첫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10분 수원FC 로안의 왼발 중거리 슛이 그물을 가르면서 아쉽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선제골은 놓쳤지만 김천 상무는 낙담하지 않고 짧은 패스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왔습니다. 이동경 병장과 맹성웅 병장이 강력한 슈팅으로 수원FC를 몰아치더니 전반 25분 이 병장이 상대 골문 왼쪽으로 침투하는 박상혁 병장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줬고 박 병장의 슛이 수원의 골망을 가른 겁니다. 기세가 오른 김천 상무는 맹공을 퍼부어 전반 추가 시간 환상적인 세트피스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동경 병장과 이승원 병장의 패스를 이어받은 김승섭 병장이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서 동점골을 노리는 수원FC의 날카로운 반격에 끝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김천 상무는 이동준 병장과 김희석 이병을 동시에 투입하고 몇 차례나 세트피스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경기 종료 직전 한 방의 극장골로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골키퍼 황재윤이 자기 위치로 미쳐 돌아가지 못한 걸 확인한 이 병장이 빈 골대로 공을 차 넣어 극장골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최근에 수원FC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상태로만 보면 우승권이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승리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승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세인 수원FC를 상대로 저희가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끝까지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승리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극장골로 승리를 거둔 김천 상무는 오는 31일 대전 하나시티즌과 2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치러지는 훈련과 전투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의 기본인 호흡인데요. 호흡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특별한 장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이제 전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환경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선 생존의 기본인 호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있답니다. 최근 전장은 고고도, 심해와 같이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영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첨단 무기체계 못지않게 생존을 위한 장치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정찰, 탐지에 필수인 정찰기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점점 더 높은 고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급격히 낮아지고 공기의 밀도도 지상보다 훨씬 희박해지면서 사람이 호흡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조종사가 고고도에 도달하면 낮은 기압 환경 때문에 폐 속에 들어온 산소가 혈액 속에 스미지 못해 우리 몸이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최대 21km 상공을 비행하는 U2 정찰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우주복과 비슷한 특수복을 착용하는데요. 이 특수복은 전신을 감싸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 혈액 속 질소가 기포로 변하는 감압병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산소 공급기를 통해 기내에 탑재된 액체 산소가 기체 산소로 바뀌어 헬멧으로 공급됩니다. 만에 하나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산소통이 작동해 약 10분에서 15분간 호흡을 보장해줍니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도 원활한 공기 공급이 작전 수행의 성패를 가리는데요. 전투기가 고속으로 상승 혹은 선회하는 순간 조종사들은 강한 중력 가속도를 온몸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혈액이 아래로 쏠리면서 뇌에 산소가 가지 않아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투기에는 OBOGS, 즉 기내 산소 발생 장치가 탑재돼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에서 흡입한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한 뒤 분자체 필터를 통과시키면 질소는 걸러지고 산소 농도 90% 이상의 공기만 조종사에게 공급됩니다. OBOGS는 엔진이 돌아가는 한 무한정 산소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조종사의 장시간 임무 수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높은 압력과 산소 부족 문제는 하늘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죠. 깊은 바닷속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 승조원 역시 생존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산소를 생산해내는 산소 발생기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 함내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장치가 필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이 생활하다 보니까 내뱉는 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쌓이는데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시작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에는 반드시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가 탑재되는데요. 예전에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흡착제를 주로 썼다면 최신 원자력 잠수함에는 아민 흡착기 같은 장치가 추가돼 더 안정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이처럼 산소 발생 장치와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잠수함 내부는 긴 시간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격변하는 전장 환경 속 장병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여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17사단 천둥여단이 장병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인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최신 뇌파 측정 장비로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하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책별 상담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 병영 문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육군 간부들의 사례가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육군 25사단 상승 해륙여단의 강예림 대위와 강진영, 이진성, 장동천 상사로 지난 5일 부대에서 300m가량 떨어진 액화 석유가스 소형 저장 탱크 옆 간이 화장실에서 불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빠른 조치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파주 적성면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군 간부들의 헌신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국군 의무학교가 18일부터 22일까지 우즈베키스탄군 의무요원 15명을 대상으로 전투부상자 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1년 양국의 의무 분야 교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의무요원들은 전시 외상 환자 처치와 후송 절차를 반복 숙달했으며 종합평가를 통과한 의무요원에게는 교관 자격과 배지가 수여됐습니다. (8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야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한때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되며 경기 강원 지역으로는 야간부터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야간부터 시작된 비는 중부 지역은 오전, 남부 지역은 오후부터 그치겠으며 비가 그친 후에도 구름이 많겠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항공작전은 경기, 강원 지역의 낮은 운고로 인하여 일부 영향이 있겠으며 경기 지역의 소나기와 뇌우로 인해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금요일에는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주말간에는 한때 소나기를 제외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